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제 일렉트릭 필드라 해가지고 E자를 썼죠. 자, 요 전기장은 우리가 배운 바에 하면은 전하가 만든다. 전하에 의하여 이제 생성이 된다,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전하가 만든다는 거는 이제 전하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전기장을 만들고 또 수동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다른 전하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영향이란 힘이죠. 힘을 전달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전기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전하가 분포되었을 때 전기장이 어떻게 되고 또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전하가 어떻게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반응이 일어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나중에는 회로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은 이제 영어로 electric field라 해가지고 E자를 쓰는데 자기장은 이제 영어로 하면 magnetic field거든요. 근데 이제 이 B자를 씁니다. 이렇게 자기장은 B를 전기장은 E를 썼는데 이 B라는 필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전기장이라는 요 이제 분야하고 자기에 관계되는 자기장이 등장하는 분야는 독립이었어요. 그 전기장은 전하가 주축이 돼가지고 전하가 만들어내고 또 다른 전하에 영향을 주고 그 전하끼리 어떤 반응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자기장은 뭐냐? 이건 이제 자석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그랬죠. 자석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 다음에 다른 자석에 영향을 준다. 물론 뭐 다른 뭐 반응도 있지만 일단 이 전기장하고 비교해 볼 때 뭐 이런 이제 측면을 갖다가 자기장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전기장에서는 전하고 자기장에서는 자석, 마그넷이죠, 마그넷. 자석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자기장해요. 마그네틱 필드라고 마그넷이 만들어내는 필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전기장을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전기장하고 자기장. 자, 예를 들어 잠시 우리 전기장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전기장에서 보면은 전하가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은 전기장이 밖으로 튀어나가고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 말하자면은 쌍극자 형태인데 어쨌거나 요래 되면 요 전기장이 어떻게 그려지느냐면은 플러스에서는 나가고 마이너스에서 들어가는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를 합치는데 합치다 보면은 전기장을 쭉 연결한 선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에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정확히 그릴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에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전기장의 이제 형태란 말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전기장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식을 통해서 실제로 직접 계산해 가지고 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B는 어떻게 되느냐? B는 이제 자석 주위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대 자석을 이렇게 놔두고 참고로 막대 자석의 이제 한쪽은 N극이고 다른 쪽은 S극이라 그러죠. 통상 이제 N극에 빨강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그 이 주위에 이제 자기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관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자석을 밑에 두고 요 위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깝니다. 종이를. 종이 밑에다가 자석을 두고 그 위에다가 이제 쇳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쇳가루 따로 준비한 게 없으면 흙을 뿌리면 됩니다. 흙 속에는 쇳가루가 있거든요. 그 흙을 이제 한 주먹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쇳가루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쉽게 분리되죠. 후 불면 없어지고 이 쇳가루 조각가 남아가지고 이런 형태를 띱니다. 보시면은 그 패턴이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눈에 이렇게 실제로 전기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계산해서 나온 건데 이 자기장의 모양은 이렇게 쇳가루 형태를 보면은 그래서 뭔가 N극에서는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하나의 마치 전기장에서 그 전기력선 그리듯이 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언가 자기장에도 보면은 요 이제 N이라는 게 있고 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극이 이게 자기장에서의 N극이 전기장에서의 플러스 전하에 해당되고 S극이 마이너스 전하에 해당된다 했잖아요. 요렇게 이제 결분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이 만들어낸 그 전기장의 패턴하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만드는 패턴 방금 그린 거 하고 자기장이 이렇게 만드는 패턴 보면 유사하죠.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자석도 마찬가지로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물론 나가고 들어가고 요 방향성은 아직은 선만 그 사실은 아까 이 쇳가루를 뿌리면은 이 화살표는 그냥 편의상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N을 이제 플러스로 간주한다고 보고 N하고 플러스 결부시키다 보니까 이제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패턴은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자석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뭘 이제 시도했느냐면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전기장에서는 우리 잘 알지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완전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돼 가지고 플러스만 따로 두고 마이너스만 따로 두고 할 수 있는데 자석도 마찬가지로 N극, S극을 분리해 가지고 N극을 한쪽에 S극을 다른 쪽에 두면은 그리고 N극을 아주 잘게 쪼개 가지고 점 전하처럼 만들면은 이 점 자하, 자기 전하를 자하 뭐 간단히 줄여서 자하라 그러기도 하는데 점 자기 전하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N극에는 자기 전하 양의 자기 전하가 N 스타일의 자기 전하가 모여 있고 S극에는 S 스타일의 자기 전하가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 N과 S의 분리를 시도한 거예요. N, S의 분리를 시도를 했는데 이 시도를 뭐 여러 차례 했겠죠. 이게 뭐 그냥 가운데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 자석을 이렇게 놔두고요. N극, S극이 있는데 이거를 싹 잘랐단 말이죠. 커트를 한 거예요. 커트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럼 두 개로 분리되죠.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는 거야 가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분리하면은 요것도 NS극이 되고 요것도 NS 해가지고 묘하게 또 S극이 또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또 분리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요걸 또 분리했다. 이렇게. 그럼 요 N이 또 자그마한 조각으로 이렇게 S는 S 들어가지고 요 NS 이래가지고 NS가 항상 붙어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도한 결과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뭔가 이 자기장은 좀 뭔가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점으로 싹 분리시켜 버리면은 자기전화, 점전화 하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패턴을 이제 분석하기 아무래도 간단하고 이 대칭성이 많으니까 이제 하기 쉬울 텐데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전화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대기에 들어가면 한쪽에는 N극, 한쪽에 S극 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막대 자석에 그런 이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이제 도출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턱 여기서 걸린 거죠. 분리가 안 된다. 왜 그럴까? 뭔가 전기장하고 펀더멘탈한 부분에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좀 알은 거죠.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연구가 이 전기장보다도 역사적으로 이제 뒤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린 전기장은
전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쿨롱 법칙에서 바로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자기장에서는 그게 쉽게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한 게 나중에 이제 자기장을 만드는 그 비오사바라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게 한 1820년도쯤 됩니다. 그게 나온 게. 그에 반해서 쿨롱 힘 하는 게 나온 거는 1785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3, 4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서서히 이제 자기장에 대한 이론이 이제 노출이 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자기장의 근은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그래서 B의 생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뒤로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고 뒤에서 다루겠다는 거죠. 그거보다도 이제 B 속에서 B라는 건 이제 이미 다른 자석이 만들었다고 보고 B 속에서의 이제 이 자석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주가 돼야 되는데 그 다른 자석이 만든 B 속에서 주인공 자석이 이제 받는 영향 이런 걸 이제 주로 연구했겠죠. 주인공 자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석 중에서도 요런 자석을 갖다가 N극, S극을 요렇게 N극을 이쪽에 이렇게 하고 S극을 요쪽에 이렇게 만듭니다. 요 N극 요거는 이제 왼쪽에 큰 자석이 한 덩어리고 요 S는 또 오른쪽에 큰 자석의 덩어리인데 S 부분을 이렇게 이제 표시한 거죠. 왼쪽은 N극 표시하고 그러면 요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가고 S극은 들어가기 때문에 요 가운데를 이렇게 파면은 비교적 요 부분은 비교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비교적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B 필드를 B 요렉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거 만들어졌다고 보고 요 균일한 자기장 속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놀랍게도요. 전하가 자기장 속에서 자기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사람 이름이 없어요. 어떤 뭐 역사적인 과학의 발전 속에서 이제 발견한 게 전하는 이제 보통 우리 점전화로 해서 Q라고 쓰죠. 여기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B 필드가 있단 말이죠. B 필드가 자기장이 놓여 있다. 주위에 자석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냥 이 균일하다고 봅시다. 균일한 걸 만드는 방법은 내가 요 소개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균일한 자기장이 비교적 요 가운데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균일하거든요. 균일한 자기장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 자기장의 형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할 테니까 지금 그냥 자기장은 주어졌다고 보고 균일하게 주어졌는데 그 속에 전하를 집어넣었더니 영향을 받더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영향을 안 받습니다. 가만히 집어넣어 놓으면은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영향을 받느냐? 여기 움직일 때 비로소 영향을 받습니다. V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아주 독특하죠.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V가 있어야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영향은 바로 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F, 스몰 Q가 받는 힘이죠.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갖다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정돈이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별도로 뭐 이 사람 이름은 이 쿨롱은 우리 쿨롱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제 자기력이라 그래요. 요 자기력. 그 보면 Q가 이제 주인공이죠. 요 B는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자석에 이게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죠. 이 자기장 속에서 이 자기장이죠. 자기장 속에서 Q라는 전하가 쿨롱이라는 단위를 가지는 물량이죠. V라는 속도로 움직일 때 그때
요런 힘을 받는데 보시면은 벡터 두 개를 크로스로 곱했죠. 가위 곱. 그래서 이 벡터의 곱에서 보면은 이 가위 곱하는 게 있죠. 크로스 프로덕트. 그걸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B 크기에 비례하죠. B가 2배가 되면 힘도 2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Q 당연히 Q에 또 비례하고, 그 다음에 V에도 마찬가지입니다. V가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V가 0이면은 오른쪽이 0이 돼가지고 힘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일 때 힘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힘 받는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식 F 이꼬르 QV 크로스 B다 하는 거, 요거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B의 단위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뭘 쓰느냐 하면 B의 단위를 요걸 T로 써가지고 읽을 때 테슬라라고 읽습니다. 테슬라. 이게 T가 뭐가 똑같으냐면은 요 식을 감아 보시면은 좌변은 힘이죠. F는 QV 크로스 B니까 요거는 단위가 우리가 뉴턴이지 않습니까? 요거 단위는 쿨롱이죠. 요 V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그 다음에 B의 단위를 뭘로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테슬라로 쓰면은 요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라는 단위는 사실은 뉴턴을 쿨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곱한 걸로 나눈 거죠. 여기 이제 단위란 말이죠. 테슬라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런 복잡한 단위를 간단하게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래 쓸 수 있습니다. 뉴턴 오버 쿨롱 미터를 요것도 세컨드를 이렇게 나눠주니까요. 쿨롱 퍼 세컨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단위죠. 바로 암페어죠. 그래서 뉴턴 퍼 암페어 메타, 요게 테슬라에 해당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B의 단위는 테슬라를 쓴다. B의 단위는 테슬라를 쓴다. 그리고 테슬라는 뉴턴 퍼 암페어 미터하고 똑같아.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크기하고 이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입체적이죠.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려면 이게 3차원 벡터를 이제 상상해야 됩니다. 그 V하고 B하고를 크로스로 곱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좀 알아야 되니까 잠시 후에 크로스 프로덕트 잠시 공부합시다. 자, 이제 지금은 물리를 잠시 제쳐놓고 이제 벡터의 곱에 대해서 한번, 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거 B는 뭐 자기장이 아니고 그냥 수학적인 벡터입니다. 그때 A 크로스 B라는 요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새로운 벡터가 되는데 크기와 방향을 갖다가 다 알아야 되겠죠. 요 크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A의 크기하고 B의 크기를 곱해가지고 요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벡터 두 개가 이루는 각도, 그 각도의 사인 값을 곱해줍니다. A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B가 이렇게 있다. A고 B다. 그러면 요 각도 여기 세타죠 바로. 그러니까 A하고 B 요 두 벡터의 사이각의 사인 값에다가 A 길이, B 길이를 곱한 거죠. 그게 이제 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A, B가 물리량으로 나중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단위도 곱해주면 되죠. 사인 세타는 참고로 순수죠. 그래서 크기는 그냥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하학적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있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해당되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보면은 A를 밑변으로 하고 B를 빗변으로 하면은 B 사인 세타 하면 높이가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 넓이가 바로 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 방향은 뭐냐? A에서 B로 이렇게 돌릴 때 이제 방향은 A, B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입니다. A에도 수직하고 A, B에 수직합니다.
그러니까 AB의 수직하다는 얘기는 AB가 만드는 평면, 요 평행 사변형 여기에 수직한 방향. 그게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이 수직한 방향이니까 요 이제 요 평면에 앞으로 튀어나오든지 안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죠. 근데 그거 결정하는 건 A에서 B에 요 먼저 나오는 데서 나중 나오는 걸로 요렇게 돌릴 때 여기에 이제 요 두 개 만나는 점에다가 나사를 박아놓고 오른 나사를 박아놓고 스크루 드라이버로 요렇게 돌릴 때 오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요거 이제 오른 나사 요 스크루 드라이버로 이제 여기에 나사에 딱 여기 요즘 십자 드라이버인가 십자가 딱 있단 말이죠. 십자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돌리면은 나사가 밖으로 나오죠. 그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밖으로 나오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요렇게 하면은 요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안 방향이에요. 근데 요 경우에는 요게 맞죠. 이건 아니고. 그래서 ASP로 돌려 가지고 요 방향이 AB에 수직하면 여기 이제 이 벡터 공부할 때 요 정도 이제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좌표로 표현하면요.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A 크로스 B의 계산은요. A도 이제 XYZ 성분이 있고 B도 XYZ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AXX 햇 더하기 AYY 햇 더하기 AZZ 햇이고 크로스 B도 마찬가지죠. X 성분이 있고 BY 성분이 있고 BZ 성분이 있죠. 요 곱하면요. 요 곱한 것도 XYZ 성분이 있습니다.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고 조금 위로 올립시다. Z 성분도 있는데 X 성분은 AYBZ 빼기 AZBY고요. Y 성분은 AZBX 빼기 AXBZ고요. Z 성분은 AXBY 빼기 AYBX다. 뭐 요런 이제 대수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벡터의 곱하기에 대해서 기하학적인 요 첫 번째 요 설명하고 그다음 대수적인 설명, 기하적 측면하고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B 필드가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B 필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요 면에 수직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B 필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B 필드 이거는 크기는 B고 방향은 튀어나오는 방향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런 이제 B 필드가 주어졌을 때 여기 이제 전하가 Q라는 전하가 턱 놓여 있는 거예요. Q라는 전하가 어느 순간에.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안 받는다 그랬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생각합시다. V가 어느 순간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V 방향이 초기에 해당되죠. V 초자로 씁시다.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이제 움직이는 순간 힘을 받기 때문에 힘에 의해 가지고 속도가 바뀌죠. 힘을 받는다는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가속도가 0이 아니다는 얘기고요. 가속도가 생기면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V 값이 변하죠. 근데 지금 이제 초기에 저렇게 주어졌다 가정합시다. 초기에 요 값이 V 제로에다가 오른쪽으로 간다. 이게 주어졌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질량 M 주어지고 그 다음 전하 Q 주어졌다 가정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운동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럼 당장에 이제 T가 제로일 때요. 요거는 T가 제로일 때라 그럽시다. T가 0일 때. 크게 지금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초기란 말 썼으니까 그때는 이런 형태를 띄었단 말이죠.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초기에 힘을 어느 쪽으로 받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F의 초기에 받는 힘은 Q는 뭐 변화가 없죠.
V 이제 요때 초기의 값을 대입하면 되고 크로스 B는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B는 고정된 값이에요.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장이죠. 그럼 요 계산하면 뭐가 되느냐? 일단 크기는 요 크기를 보면은 Q 뭐 양수로 봅시다. 그 다음에 V는 V0고 B는 B의 크기는 B죠 그냥. 그 다음에 방향은 요렇게 이제 방향을 써야 되는데 방향이 V는 오른쪽을 향하고 B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크기입니다. 여기 크기. 크기만 쓰면 되니까 방향은 이제 쓸 필요 없네요. 크기는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벡터가 90도죠. 90도니까 사인 90도는 1이니까 안 써도 됩니다. 요거 크기만 쓰고. 크기는 뭡니까? Q는 그냥 양수니까 그대로 곱하고 V의 크기하고 B의 크기를 곱하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사인 값이죠. 그 V 초의 절대치는 V0고 B의 절대치는 B고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90도죠. 보시다시피 B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V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90도지 않습니까? 사인 90은 1이니까 뒤에 건 지워버리고요. 이건 없습니다. Q, V0, B가 크기고요. 방향은 이제 어느 쪽이냐. 자, 방향을 봅시다. V 초 요 방향은 오른쪽이고, 오른쪽 밑에 그립시다.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B 방향은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쪽으로 내려가죠. 나사 진행 방향. 오른 나사 진행 방향이 되겠죠. 자, 요 설명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걸 X축이라 그러고, 요거를 Y축이라 그러고, Z축은 튀어나오는 쪽이죠. 그러면은 요 방향은 X에서 해당되고, 요 방향은, 요건 Z에서 해당되죠. 그 X에서 Z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오른 나사가 Y축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Y, 이게 밑을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방향이 이렇게. 그래서 F 초기에 힘은요 QV0B에다가 밑을 향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립시다. 그래서 초기에 요 물체가 요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F 초기에. 그래서 힘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 방향이 되죠. 여기 수직이라는 거예요. 여기 수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지금 오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B 필드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힘은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Y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V초라는 이 수직 방향이 약간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고개를 숙이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숙이고 나면 또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식 자체에서 말이죠. F는 이제는 초기 아니라 항상 성립되는 식입니다. 요거는. 아까는 초기에만 요 V초를 대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요건 항상 성립되는 식인데, 딱 식 보시면은 F는 항상 V와 B의 수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 항상 수직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바로 가다가 가는 방향에 이제 이 Q를 그림을 보면은 요 Q가 있죠. 요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약간 구부제가 여기서는 요렇게 약간 이제 오른쪽에서 당기니까 약간 방향을 틀죠. 그럼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꾸 이렇게 도는데 중요한 거는 힘이 요 V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속력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 안 변하고 방향만 계속 바뀌는 원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원운동이 된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이제 B 필드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Q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요 Q가 있고 V 있는데 B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우리 눈 쪽으로 이제 B 필드였을 때는 요 Q가 물론 양수라고 보고요. 그때 이제 운동의 패턴을 그리면 이런 원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운동. 아주 재밌는 운동이 됐죠. 그래서 B 필드, 균일한 B 필드에서 균일하지 않으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균일하게 해야 이제 비교적 분석이 가능한데, 균일한 자기장 속에 전하를 갖다가 이 자기장의 수직 방향으로 쏘면은 요 이제 이 오른손을 이용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원운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운동일 때 요 속력은 뭐가 되느냐? 속력은 여전히 요 V의 속력이죠. 요거 V는 초기 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초기 값 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원운동이 어떤 종류의 원운동이 되느냐? 등속력 원운동이 됩니다. 등속력 원운동이 된다. 자, 이때 구심력이 뭐냐? 구심력. 자, 원운동 우리 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원운동에서 등속력 원운동에서의 요 이제 우리 배운 내용이 이제 있죠. 이게 뭐였습니까?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구심력은 크기는 얼마? 크기는 질량 곱하기 R분의 V 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R분의 V 제곱 쓰겠습니다. 요 크기, 그다음 방향은 문자 그대로 중심을 향한다. 중심을 향함. 그래서 요 이제 등속력 원운동 하려면 요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자기력에서 나오는 거죠. 방금 봤지 않습니까? 초기의 힘이 요쪽이었죠. 요렇게. 근데 돌 때마다 계속 수직이기 때문에 쭉 가면서 힘을 그리보면 전부 중심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구심력을 수행하는 힘이 바로 자기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기력 크기는 얼마였죠? 크기가 QVB였죠. Q V0를 쓸까요? 요런 크기를 가지는 자기력이 계속 이제 방향만 중심을 향해서 자꾸 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요거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MR분의 V 제곱이 크기에 해당되는 QV0B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V는 V0죠. V는 V0니까 V0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V0 하나 없어지죠.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은 요 식에서 V0 하나 없애면은 R분의 MV0는 QB다. 따라서 R은 QB분의 MV0다는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B 필드가 B 곱하기 요렇게 주어지는데 요 Q를 V0 곱하기 오른쪽으로 쏘면 그때 원운동, 등속력 원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방금 했고요. 이 원운동의 반경이 뭐가 되느냐? 반경 R 이꼬르 QB분의 MV0가 된다는 사실. 여기 이제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 속에 점전날을 갖다가 쏘면은 원운동하고 반지름은 QB분의 MV0다.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크고요. 초기 속력이 클수록 반지름이 크고, 그 다음 전하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지고, B필드, 이 자기장이 셀수록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